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중동상해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중동상해다라고 하면은 118회차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1182번으로 회사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류선제에 대해서 사원의 26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러오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체 사원 불러오기다 라고 해서 yes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류선재 씨 클릭하신 다음에 부양가족 탭에 아래에 세부 항목을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 등 탭에 등록하시고 의료비 탭,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늘상 나오는 얘기,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이면 다 공제를 받으셔라. 자, 부양가족 탭 들어갔습니다. 총급여 7천이 넘지 않죠? 간혹 이제 7천만 원까지만 기준점을 가지고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 카드 사용액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건만 된다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총급여 7천이 넘지 않습니다. 세대주이다라고 했으니까 세대주 본인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머니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주민번호가 뒤에 1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었다면 혹시라도 한부모 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었겠지만 배우자가 현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에 대한 내용들은 뭐 특별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어머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는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입니다. 그리고 안현주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20511에 20477119번입니다. 64세고요. 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총급여 3,800이다 라고 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있든 상관없어요. 일용근로소득은요,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때문에 소득의 기준점이 흔들리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자, F2 눌러서 배우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배우자 임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900115에 2374239번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다 라고 해서 150입니다. 자, 우린 기본적으로요, 종합소득금액, 그 다음에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쳐서 100 이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요, 양도소득 금액은 10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초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부로 등록이 되는 거죠. 자, 부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소득의 기준점을 보고 있는 의료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소득에 대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때문에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부로 등록은 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했다면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로 이렇게 등록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아들에 대해서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F2 눌러서 아들은 4번의 직계비속 자녀입니다. 자, 류도라고 써주시고요. 내국 그 다음에 150131에 3165617번이다 라고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11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 보시다시피 그 외에 뭐 소득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11살입니다. 11살이면 20세 이하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 장애인복지법상에 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 자, 자녀 세액공제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당해년도에 출산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류진입니다. 자, 류진으로 등록을 해서 내국인, 그 다음 200121 412654 1번이다. 자, 그대로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 다음 20세 이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다 라고 해서요, 6살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랑은 또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나이나 이런 기준점들은 주민번호를 등록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동 체크가 되고요.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장애인연도에만 해당하는 건데 당인연도에 출산한 자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입양에 대한 혜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명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들어와 있고요. 장애인과 자녀에 대한 공제까지 체크가 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질문하냐면 이 류도라는 자녀에 대해서 20대 이하가 아니라 5번에 장애인으로 선택하는 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20세 이하도 되고요. 장애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장애인으로 선택하셨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말정산 홈택스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자, 보험료부터 들어갈게요. 류선재라는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죠. 자, 그렇게 국세청과 기타 그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일반 보장성이다, 국세청 자료다, 이 자리에 자료를 등록해 주시는 거죠. 자, 보장성 보험 일반에 본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 94만 원을 등록해 줍니다.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내용을 등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 저축성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임솔은 배우자이지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부로 등록된 사람이죠. 자, 보험료 자체가 소득의 기준과 나이의 기준을 모두 다 고려하는 아주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득 때문에 탈락이 된 배우자의 보험료는 내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 류도라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옆에도 보시다시피 장애인이었어요. 자, 장애인일 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이 류도라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장애인 전용했다가 여기에 120을 다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되려 손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여기에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넣어줄 텐데요. 사실 일반 보험료와 그다음 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최대 지출액은 각각 100만 원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장애인 전용에다가 넣을 거 넣고 그 다음에 일반 쪽에서도 최대치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이 장애인 쪽에다가 100만 원을 컷해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항목만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 교육비 류선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본인의 대학원 박사 수업료입니다. 자, 일반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본인의 교육비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대학원은요.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28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류도 자녀는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생의 영어 학원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영어 학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학원비에 대해서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피아노, 음악, 예술, 미술 쪽에 관련된 학원들만 가능한 건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태클을 걸고 싶다 하더라도 나이 11살, 9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안현주는 부모님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애초에 탈락이죠. 그래서 아예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죠. 아니, 내가 알기론 부모님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치유 목적의 교육비는 가능하다던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에 대한 치료 목적의 교육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장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장애인인 나의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류선재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네요. 자, 의료비 들어가도록 하자. 의료비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다 라고 해서 300, 류선재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실손보험금 250을 지급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손보험금도 함께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F2 눌러서 임솔 배우자에 대해서 넣어주도록 하자. 실제 배우자는 뭐기 때문에 이 앞서 보셨다시피 소득에 대한 기준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
대상자가 되진 못했지만 소득을 보지 않는 의료비 항목에서는 이렇게 나의 공제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자, 국세청 자료로 체크해 주겠고요. 그다음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없이 등록 들어갑니다. 자, 전체 치료비 300이며 관련된 보험금 250, 그래서 실손보험 수령액 250을 이렇게 따로 또 기록을 해줍니다. 자, 미수가나 난임 여부나 산후조리원 아니기 때문에 다음 라인으로 이동해서 안현주 들어갑니다. 자, F2 눌러서 안현주. 자, 안현주 씨는 앞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었죠. 질병 치료비다라고 해서 322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이며 322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실손보험이나 이런 내용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류진이라는 가족에 대해서 넣어주자. 자, 류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며 질병치료비다라고 해서 152만 원 이렇게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내용들을 잘 입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금액 실수했는데요. 여기 125만 원이 아니라 152만 원이죠. 네,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디테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나는 잘 등록했는데 점수가 많이 깎여서 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바로 저와 같은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실수들이겠죠. 자, 분명히 125만 원? 아니 152만 원인데 요거 잘못 등록하는 경우들 종종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액까지 다 메모해 보진 않죠. 이제 보통 이거 입력했고 이거 입력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지에는 그냥 이거 입력했고라고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력했는데 어디서 미스가 난 거지? 약간 갸우뚱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금액을 한 끗 잘못 입력을 했던 이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요, 시험에 대해서 100점 맞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도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자, 류선재님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쪽에다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분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등록할 내용 없이 그대로 2,625만 원이다. 52만 원. 이번에도 틀릴 뻔했네요. 26520 플러스 엔터, 2652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위에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앞서 의료비 할 때 모두 류선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의료비는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중복해서 가능한 항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는 금액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계속해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현금 영수증 자료 오셔서 125만 2천 원이다 라고 해서 1252 넣어줬습니다. 자, 임솔에 대한 체크카드 사용액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임솔은 부양가족에서 자, 배우자로서 소득이 초과된 사람이었죠. 신용카드는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계속해서 체크해 줍니다. 따라서 임솔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었다. 자, 대신 요 안현주, 나의 직계 소득자의 누구였더라? 직계 존속이었죠. 소득자 직계 존속인 안현주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였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자리에다가 602만 원이다 라고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토탈 합계가 3,254만 원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잘 진행한 거죠. 오른쪽 끝에 합계가 3,379만 2천 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체크. 자, 류선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 내에 다른 것은 없더라. 자, 기타 갑니다. 연금저축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연금저축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계좌가 나와 있는데요. 상단에 연금저축액에 대한 탭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을 때 연금저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봤는데 개인연금저축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연금저축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2번으로 선택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기록할 내용,
회사 등 해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F2 눌러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좌번호 들어가도록 할게요. 153-057224-73285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하이픈 표시 없이 등록하셔도 정답은 똑같이 인정입니다. 자, 18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자료를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타 자료까지가 끝이 나면 더 이상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문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무엇을 꼭 진행하셔라. 요 빨간색 항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도록 했냐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가 다 반영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파도상회다 라고 해서 회사 1132번으로 이동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두 회사 변경입니다. 1132번. 자, 그리고 들어오셔서 함춘식 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래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와 소득 명세,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등 월세,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자, 소득 명세가 나왔다는 건 종전근무지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 전체 사원 예스, 그 다음 301번에 함춘식. 자, 뭐 나머지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는 거 모두 다 늘상 나오는 거죠. 자, 현 근무지 소득 명세에 가서 보시게 되면 현 근무지의 급여 총액,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소득세에 대한 기납부세액이다 라고 하는 금액들이라든가 지방소득세 금액은 모두 다 산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근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총전근무지다 라고 해서 괄호 열고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솔비공업사 넣어줬습니다. 종교단체 소득 아니니까요. 0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685-0263-5번이다 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2026년 1월 1일부터 26년 4월 20일까지 엔터 치고 내려와서 급여 총액 122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자, 뭐 비과세국여다, 상여다, 감면소득이다 이런 내용 없으니까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자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46481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97290 장기요양입니다. 97,290원. 자, 그 다음 장기요양 끝나고 나면 고용보험료 134,320원. 자, 그 다음 국민연금 508,700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소득세 결정세액이다 라고 나왔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말은 앞쪽에 칸 이름은 기납부세액이지만 우리가 종전근무지 등록할 때는 반드시 뭐를 입력하는 거다? 결정세액. 자, 39만 8천원 398 플러스 엔터 39,800원 이렇게 해서 39,800원까지 등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상에 대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바로 부양가족 탭으로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라고 해서 세대주가 나와 있고요. 무주택자라는 것은 월세액자리에 갔을 때 무주택자 해당 여부에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한 풀이가 되겠죠. 자, 실제 시험의 공개 답안 안에서는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바꿔서 체크하는 것까지 실제로 답안의 캡처 화면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확정 답안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체크해주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부양가족 탭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세대주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함덕주다 라고 해서 부친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눌렀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그 다음에 함덕주. 자, 내국인이며 주민번호 들어가자. 501223-1589321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득기준 초과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기본공제 60세 이상 이렇게 등록이 되었네요. 자, 실제로 이제 일용근로소득은 앞선 회차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 전액 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되는 금액은 빵원이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로우대는 70세가 넘었으니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F2 계속 눌러서 박경자 본인의 모친이죠. 자, 역시나 1번의 소득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박경자. 자, 그 다음에 여기 530807에 그리고 2548718.
자, 복권 당첨 소득이 등장을 합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요, 기타 소득인데요. 기타 소득 중에서도요, 전액 분리과세되는 소득이죠. 따라서 기타 소득에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역시나 빵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누나입니다. 자, 누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F2 눌러서 6번에 형제자매입니다. 라고 하고서 함경리 이렇게 등록을 해보실 텐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881229에 2509-019번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중증 환자 등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어요. 소득에 대해서는 없고 38세이지만 중증 장애인이다 라고 했으니 5번에 장애인으로 선택해 주고요. 중증 환자는 3번 코드 번호를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부로 표시하세요 라고는 했지만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안에 들어가고 있었고요. 모두 내국인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나의 소득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덕주, 직계 존속이었고요. 부친이었죠. 일반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보험료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지금 이 자리에다가 50 등록을 해주겠죠. 함덕주는 소득과 그 다음에 나이가 모두 다 통과가 된 분이었습니다. 자, 함춘식 본인에 대한 저축성 보험.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저축성이라서 안 됐다. 우리는 보장성으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회사에 지출해야 돼요. 이렇게 저축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구나, 비용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함경리, 장애인으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왔잖아요. 자, 장애인 전용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보장성 보험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여기 70만 원을 기록해 줍니다. 자, 종료 이렇게 다음으로 들어가 보자.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요. 본인의 일반 쪽에 보험료가 이미 50만 원이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장애인을 위한 보험은 당연히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자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의료비 들어가도록 하자. 박경자 모친의 임플란트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런 임플란트 비용을 넣었다고 해서 뭐 공제를 못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대신 그런 건 있었죠. 뭔가 50만 원의 한도 때문에 내가 묶여있던 게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임플란트 같은 치아라든가 보청기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눈, 안경 렌즈에 대해서만 50만 원을 한도로 보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청기 이런 것들은 모두 고민하지 말고 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 한약에 대해서는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을 테지만 앞서 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를 위한. 다시 말해 단순한 건강 증진, 기력이 딸려서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어. 이런 건 안 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치료 목적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박경자 모친에 대한 내용 임플란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경자 국세청 자료로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200만 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F2 눌러서 함덕주다라고 하는 부친 국세청 자료로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보청기 구입 비용은 30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마지막 F2 함경리. 자, 그리고 여기에 역시나 국세청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요. 보약 구입에 대한 한약 구입비 30만 원을 또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도 아니고 난임 여부도 아니고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여기까지 등록. 자,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가서 카드 사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춘식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인데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앞선 회차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었다면, 의료비 정도만 포함했다면 여기는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60만 원도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도 들어가 있고요. 동거가족 의료비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거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은 빼라. 아파트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아예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죠. 자,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를 빼고 나면 2천만 원. 2천만 원 중에서 또 빼야 될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료비는 의료비 쪽 공제도 되고 그다음 나의 신용카드 공제도 되니까 의료비는 뺄 게 없었지만 문제는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넣어줘야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 지출액은 대중교통 칸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1,940만 원만 뭐가 되더라? 이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넣을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신용카드의 본인 쪽에 1,940을 등록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까라고 궁금해 하셨죠? 자, 대중교통 앞서 60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함덕주, 부친의 체크카드 사용액. 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 선불카드 쪽에다가 800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전통시장,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네요. 체크카드 800 중에요. 전통시장 사용분 200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럼 우리는 직불선불카드를 얼마로 수정하고 600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200을 따로 쓰셔야 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 가장 혜택이 큰 비율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우선순위로 넣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화하세요 라고 한다는 건 오른쪽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다. 자, 이제 마지막 월세액인가요? 자, 월세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월세 임대인은 이고동이다 라고 나왔으니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이고동씨 등록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사업자 주민번호 691126-1904701번.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아파트고요. 면적이 84제곱미터래요. 아파트 아래쪽에 몇 번이더라? 5번이더라. 자, 그 다음에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주소지 들어갑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그 다음 게시한 시점은 2026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월에 60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조심. 월에 60만 원이라는 건 1년에 대해서 지금 26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죠. 12달을 다 빌려주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한 달에 60만 원씩 1년 12달 12개월을 곱해주면 얼마다? 720이다. 720. 따라서 연간 월세 720입니다. 자, 배우자가 연간 월세 대상에 대해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비워두시고서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산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위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지금 조회된 자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상단의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에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예스 하셔서 오른쪽 자료의 내용을 모두 이 부양가족 탭에 등록한 자료를 모두 반영을 해주고 끝을 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자료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되겠죠. 뒤로 넘어가서 6번을 살펴보자. 6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 121회차 오기전자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등장을 하네요.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출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서 급여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들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함께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